대통령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사도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즉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 다수설입니다. 대통령께 수사를 자청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면은 그 수사의 필요성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것입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오늘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근데 처음엔 대통령 수사 대상이 아니다.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다수설이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네. 그 김현웅 그 법무장관이 네. 이제 수사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형사 소출을 대통령은 이제 재직 기간 중에 안 내란이나 되죠. 외환죄가 아니면 이제 형사 소출을 못 한다. 그러니까 기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는 수사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다수설이라고 말씀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하셨었는데, 지금 뭐 헌법학자들 그 절대 다수도 그렇지 않다. 조사하고 기소는 다르다. 수사하고 이제 그런 뭐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조사에 임해야 된다는 국민들 여론도 뭐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저는 좀 수사 관련돼서 지금 전문가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라는 거는요 꼭 기소 불기소를 명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의 목적, 저도 학생들 가르쳤지만요, 경찰학교에서 수사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어떤 그 커다란 의혹 같은 게 발생해도 그거를 수사기관은 규명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궁금증을 풀어주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수사라는 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뭐 기소 불기소를 전제로 한 어떤 그 수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복준 교수님 뭐 심정은 제가 이해가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간통죄가 친고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만일에 고소가 없으면 그걸 수사하면 안 되죠, 아예. 그렇잖아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불수사 여부는 있죠. 실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 앞에 다 그 게이트만 하는데 그 끊느냐, 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있죠. 이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 때문에 김현웅 법무장관이 좀 겸손하게 말하신다고 다수라 그랬는데, 그건 뭐 학자들은 또 학자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법률 실무가 입장에 볼 때는 기소가 안 되는데 형식적으로 기소를 못 한다 그러면 수사라는 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까 좀 전에 하지만 그랬잖아요. 수사 방식은 여러 그러니까 가지 지금 있어요. 여기서 김현웅 장관이 수사가 가능하다 한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진실을 밝게 차원에서 검찰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지 그거는 수사가 아니니까. 조사의 방법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통령을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 그 수사관이 가가지고 예. 대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네, 조사를 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김현웅 장관이 저렇게 입장을 바꾼 거는 한마디로 좀 치사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겐 배반의 정치를 한 거고, 거국내각이 실제로 될까 싶었는데 거국내각이 덜컥 성격을 가진 김병준 내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병준 내정자가 일성이 뭐냐면 대통령 투표하면 수사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평소에 밝혀왔기 때문에. 김현웅 장관이 먼저 얘기했어요.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보다 시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 했어요. 내정적인 전부터 이 김병준 장관, 김병준 내정자의 소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회 내에서 야당도 그렇고 그리고 여당 내 일부 목소리도 언론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인사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그리고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을 참작해서 법무장이 제가 보기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예. 그런 입장을 번복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 지식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일부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 권능,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 국면을 수습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고해성사 하듯이 나 수사 받을 수 있다,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먼저인데, 지금 그 법무장관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일부 반영을 했거나 또 하나는 뭐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련의 과정들 쭉 뭐 인적 쇄신, 대통령의 예. 사과 뭐 이런 것들
틈 내에서 수습 과정상 앞으로 있을 예. 시나리오에 단초를 장관이 좀 던진 거 아니야?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김현훈 장관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 내정자보다. 그리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2시부터 제 기억으로는 2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답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영호 소장님은 이제 바뀐 분위기를 보고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예. 정리해드리자면은 예. 김현웅 장관이 국회에서 처음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법률 실무가 입장에서 맞습니다. 예. 맞고 지금 두 번째 같은 말을 하시는 바람에 좀 혼선을 가져온 것 같아요. 수사에 응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수사가 법률적 용어로 수사가 아니고 조사 그리고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할 수 있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로 알겠습니다. 보시면 돼요. 조사로.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래서 지금 주목되는 것, 지금 국민들의 성난 민심 가라앉힐 수 있는가, 충분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그 발언 함께 보시죠.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이 눈물의 이 대국민 성명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제가 볼 때는 상품은 좋은데 포장을 너무 후지게 해서 문제를 그르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준 총리 사실상 국민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고 네. 그 호남 중진들의 반발만 무마하면 곧 비대위원장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함께 정책실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절차적으로 국회와 협의하지 않은 문제 빼고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거국 중립 내각의 내용을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통령이 그렇다면 먼저 야당과 좀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추거나 아니면 김 내정자에게 당신이 가서 야당하고 얘기를 좀 해서 아하, 좀 예. 여지를 좀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야당이 이렇게 아닌 마음에 홍두깨 맞은 식으로 우리 비대위원장을 빼갔다라던가 야당의 전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이 진상규명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늘 글쎄요, 뭐 왜 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그 울음을 주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대통령이 아무런 리더십을 발휘 못하고 있고 청와대가 서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이만큼은 내 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총리라는 인사카드도 실장이라는 인사카드도 그냥 정치공학적 계산 속에서 예. 해야 되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조금 의아스럽고 아쉽고 서글프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 생각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이 인사권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내어놓으라고 난리 아닙니까? 뭐 하야 탄핵까지 나오는 마당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다르다. 아직도 이 국무총리라든가 강요에 대한 임명권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야당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큰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사권 마지막에 지명은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그 절차에서 협조를 얻어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없었다는 게 지금 문제죠. 근데요,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것이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뭐 포부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사실은 여소야대 정국에 있을 때 여당 청와대가 추천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대로 무난하게 임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인준할 때. 그런데 그때는 평상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상시국에 여소야대 국면에 청와대 대통령이 내정자에 지명을 했다. 국무총리 인준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상 뭐 전 대통령이 일요일 날 김병준 내정자 만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나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 빼놓고는 모든 전권을 주겠다.
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김병준 내정자가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오늘 그 수락 내용 기자간담회를 보면 주로 대통령에 대한 탈당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을 수사하고 조사받게 하겠다. 여야가 국회가 합의해서 거국 내각의 성격을 갖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항을 얘기하는 거 보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그 국회 예.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볼 때는 여당과 야당에게 예. 내정자가 어떤 조건을 얘기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알겠습니다. 않는다면 사실상 뭐 총리를 수락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조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연관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교안 국무총리 얘기인데요. 그 화면 함께 보시죠. 근데 황교안 총리 사실 그 이임시켰다가 뭐 취소했다 이러는데 뭐 일부 화나서 그랬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나 화 안 났다. 뒤늦게 알아서 화났다. 이거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히 해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이임식도 연기하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서양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혹시를 모르니까 안 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자꾸 혼란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총리를 2명을 만들고 부총리를 2명을 만들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예. 수습해 가려고 하는지 예. 잘 모르겠고요.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아하. 어쩌면 이게 뭐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야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예. 외통수 카드를 던져서 야당의 화를 예. 돋구어서 예. 자충수를 두게끔 하려는 노림수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까지 예.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비상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 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